안녕하십니까. 이현호 재향군인의 안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1년이 다 되도록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토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은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직후 우세한 전력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우크라이나 군 지휘통제시설과 공항 및 방공체계 등을 집중 공격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축선의 러시아군 주력은 개전 3일 만에 부차 및 아르핀 지역에 진출하면서 키이우의 조기 함락 등 러시아군이 단기 속도전에 승리할 것으로 국제사회는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시태세가 예상보다 빨리 정비되고 국제사회가 러시아 침략에 대해 비난과 경제제재, 지원을 확산하면서 전황은 급변했습니다.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봉쇄했고 나토 회원 등 30여 개 국가는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자주포, 장갑차 등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수차례 강요된 철수를 통해 전선 조정을 반복하는 등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병력 부족으로 지난해 9월 제2차 대전 후 80여 년 만에 부분 동원령을 선포해 32만여 명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죠. 한편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압박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대부분의 국제적 인식은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를 관측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라는 압도적 전력으로 훈련을 가정한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의 군사력으로 절대적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제렌스키 대통령의 전시 위기관리 리더십과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선전해 오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는 무차별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일부 지역은 전기, 수도마저 끊긴 극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엔 난민국의 집계에 따르면 개전 후 11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말까지 1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 다시 귀국한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체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800만 명이 인접국가인 폴란드 등지에서 난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큰 피해를 감당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11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분 동원령을 발령해 30만여 명의 예비군을 긴급 수혈했지만 전세 역전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기계화 전력 손실은 약 1만 대로 추산하며 전투기 등 공중자산도 300기 이상 파괴되었다고 하죠. 전쟁은 당사국들에게만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곡물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게 돼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을 연쇄적으로 촉발케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쇼크에 추가해 글로벌 공급망의 와해로 연결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히게 되었고 세계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인들이 한때 지난 1년여 동안 겪은 전쟁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종전을 기대할 만한 출구 전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자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끌 능력이 없으나 패배를 인정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등 병합한 4개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제도화하고자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게 한 후 이 지역에 러시아의 중심의 새로운 안보지형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도움과 국민의 항전 의지로 개전 직후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했던 영토의 40%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고무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원하지 않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 등 영토적 완전성 회복을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지원 국가들과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국제사회는 양국의 협상 주장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당사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적 작용에 의해 정전협정에 이르는 경우를 전망해 볼 수도 있겠지요. 마치 70년 전 한반도에서 3년간의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은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전쟁은 직간접적으로 대부분 국가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분야와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를 중심으로 전쟁물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화상연설에서 비행기, 탱크 등 군사용 기술이 필요하다며 무기 지원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관계에서의 한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한정 지원하고 있으며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와 무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직접 체험해 볼 수 없기에 반면 교사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요? 첫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적은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함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예상되는 위협을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회원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하는 헌장 제5조의 발동을 우려한 러시아는 침공을 실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이 전투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0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혈맹인 동맹국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전쟁 수행에 대한 정신적 자세와 국민적 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약소국가가 주변의 강대국 침략을 받으면 지도자들이 먼저 해외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초기에 대통령궁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 도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로 국민들을 결집시켰습니다. 이후 전장 곳곳을 누비며 군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세계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총을 들고 전장에 참가했고 시민들은 적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대로 군에 제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는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자를 돕기 위해 이에 화답했습니다. 셋째, 전쟁에 대한 제3국의 인식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전쟁 물자 지원은 하더라도 과거 6.25 전쟁처럼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음에도 유엔에서는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과 일부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 반대를 하고 제대로 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와 곡물을 비롯한 공급이 여의치 않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전쟁 피로도를 내세우며 전쟁의 협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국토를 상실한 국가의 입장이나 한반도처럼 전쟁으로 인한 분단 국가가 생기는 것에 앞서 자국의 이해득실이 우선인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바라보면서 평상시 지도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해야 하고 유사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우수한 군을 양성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하며 국민들은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동맹국과의 외교적 유대와 평상시의 국제평화활동 등을 통한 국제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유비무환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